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오늘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8월 7일에 코스피가 연중 최저인 종가 1909를 찍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바닥이 과연 어디일지 과거 금융위기 시절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코스피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인지 그리고 과연 언제 반등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의 PER, PBR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가치는 주가에 연동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PER과 PBR 트렌드를 살펴보면 밸류에이션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장 정보, 통계, 주가지수, PER, PBR 추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별, 월별, 연도별 추이를 볼 수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해 보았고요. 우선 PBR을 비교를 해보면 이 노란색이 코스피 주가 지수, 그리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 PBR 추이인데요. 2008년 10월 24일 주가 지수가 938까지 떨어졌을 때 PBR이 0.78로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1909까지 떨어졌던 지난 8월 7일 거래소 PBR은 0.80이었습니다. PBR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PER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파란색 선이 코스피 PER 추이를 나타냅니다. 2008년 10월 24일 코스피가 938까지 떨어졌을 때 PER은 7.4로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1909까지 떨어졌던 지난 8월 7일 거래소 PER이 11.05였습니다. 생각보다 PER 지수가 높은 이유는 올 들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서 전년 대비 코스피 시장 PER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므로 같은 원화 가격에서도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과 2019년의 환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PER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냉정하게 말해 금융위기 수준만큼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PBR은 금융위기 수준이지만 PER은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고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이 2019년 들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지수가 바닥을 찍었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PER과 PBR은 투자의 참고지표로 보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가의 미래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는 주가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투자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로 팔거나, 둘째로 사거나, 세 번째는 그냥 놔두고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보유 종목과 자산 배분 상태를 재점검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시기로 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상황과 시황을 분석해보고 매수 당시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 유효하고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존버를 하거나 추매를 권유드립니다. 반면 기업 가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나 혹은 투자 아이디어에 잘못이 발견되었다면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잠시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과거 20년간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위기, 2018년 무역분쟁 등 국제적인 위기 징후 때마다 코스피 지수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곤 했는데 여기 보이는 지수는 98년, 2008년, 2011년, 2018년의 연중 최저 지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바닥을 찍은 이후에 지수는 항상 반등을 해왔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락이 심할수록 반등폭도 컸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늘 다시 반등이 나오곤 했습니다. 항상 위기를 지난 후 시장은 반등해 왔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회사를 믿고 시장의 공포로부터 과도하게 저평가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락장에서 하는 최악의 행동은 회사를 보고 투자한 종목이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손절하는 것입니다. 손절은 가격이 빠져서 손실이 커졌을 때 손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거나 기업 가치가 변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성급한 매매보다 냉정함을 유지합시다. 혹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라도 내재 가치 훼손이 없다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끝으로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말하는 하락장에서의 마음가짐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